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 건강동행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와 행복한 삶을 위해 늘 좋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배살을 줄이고 혈당을 확 낮출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밥 짓는 비법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귀가 번쩍 뜨이실 겁니다. 밥은 우리가 매일 먹는 주식인데 이 밥만 조금 다르게 지어도 몸에 놀라운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흔히 당뇨 전 단계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 또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도 식단 조절이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뱃살이 쉽게 붓고 한번 붙은 지방은 잘 떨어지지 않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그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몸의 혈당 반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건강관리라고 하면 비싼 보조제를 떠올리거나 특별한 음식을 따로 사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주머니 부담 하나 없이 집에서 매일 먹는 밥을 살짝만 바꾸면 됩니다. 비밀은 아주 단순합니다. 밥을 지을 때 이것 한 스푼만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과연 그 한 스푼이 무엇일까? 정답을 바로 말씀드리기 전에 왜 밥이 문제인지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흰쌀밥은 소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입으로 들어가고 소화기관을 거치면 금세 포도당으로 바뀌어 혈액 속에 흡수됩니다. 이 과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몸은 이를 잡기 위해 인슐린을 잔뜩 분비합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이 패턴이 반복되면 결국 혈관 건강을 해치고 뱃살을 늘리며 당뇨병으로 이어질 위험을 높입니다. 흔히 고혈당 스파이크라는 표현을 쓰죠. 음식을 먹고 혈당이 확 치솟았다가 떨어지면서 몸이 피곤해지고 다시 금세 배가 고파집니다. 그러니 과식하게 되고 체중이 늘고 건강은 점점 나빠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밥의 소화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밥이 천천히 소화되면 혈당도 완만하게 올라가고 인슐린도 덜 분비되며 배도 오래 갑니다. 이게 바로 혈당 관리와 뱃살 줄이기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밥을 지을 때 넣는 한 스푼, 바로 보리, 귀리, 현미 같은 잡곡일까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 오늘 말씀드릴 비법은 조금 다릅니다. 잡곡을 준비해야 한다면 비용과 수고가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제가 드리는 방법은 돈 한 푼 안 들고 집에 늘 있는 재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식초 한 스푼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밥할 때 식초라니 밥맛이 이상해지지 않을까 걱정되시겠지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량의 식초는 밥맛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밥알이 더 윤기나고 고슬고슬해지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에서도 밥을 지을 때 식초를 조금 넣는 전통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밥의 보존성과 혈당 지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왜 식초가 효과적인지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아세트산은 소화효소의 작용을 지연시켜서 밥에 들어있는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쉽게 말하면 밥이 천천히 소화되도록 만들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게다가 식초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우리 몸이 혈당을 더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실제로 몇몇 실험에서 밥을 지을 때 소량의 식초를 넣거나 밥 먹기 전에 식초 물을 조금 마신 사람들은 식후 혈당 상승폭이 2030%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하루 3끼 중 한두 끼만 이렇게 관리해도
장기적으로 혈당 안정과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밥을 지을 때 보통 쌀을 씻고 물을 맞추죠. 그때 물 한 컵 기준으로 식초를 작은 숟가락 하나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전기밥솥으로 밥을 지으신다면 쌀 23컵에 식초 큰술 하나 정도 넣으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맛에 전혀 거슬리지 않으면서도 혈당 관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식초 향이 싫으신 분들은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 같은 부드러운 맛을 쓰시면 좋습니다. 또 식초 자체의 거부감이 크다면 밥을 지은 뒤 완성된 밥에 소량을 섞어도 됩니다. 하지만 밥을 짓는 과정에서 넣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맛에도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걱정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위가 약한데 괜찮을까? 속쓰림은 없을까? 실제로 식초를 과량 섭취하면 위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밥을 지을 때 넣는 양은 매우 소량이므로 거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밥에 흡수되면서 완화되기 때문에 속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식초는 혈당 조절뿐 아니라 다른 부가적인 건강 효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성지방을 낮추는 효과, 그리고 장내 유익균을 도와 장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변비가 잦은 분들에게도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돈이 들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매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가치 있는 생활 건강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밥 지을 때 단 한 스푼의 식초로 혈당과 뱃살을 동시에 관리하는 비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밥할 때 식초 한 스푼을 넣는 방법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런데 단순히 이론으로만 들으면 실천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분들이 특히 더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히 들으실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밥맛은 괜찮을까? 하는 부분이지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시도해 본 결과 식초를 넣은 밥은 맛에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밥알이 더 탄력 있고 고슬고슬해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전기밥솥에 오래 보온할 때도 밥이 쉬이 상하지 않고 냄새가 덜 나는 장점도 있습니다. 밥맛을 해치지 않으면서 혈당 관리까지 할 수 있으니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 방법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경계성 당뇨 판정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아직 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혈당 수치가 정상보다 조금 높은 분들, 특히 식후 혈당이 잘 튀는 분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매 끼니마다 챙겨 먹는 밥에 변화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새로운 습관을 만들 필요도 없고 꾸준히 이어가기 좋습니다. 둘째, 뱃살이 잘 찌는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예전보다 같은 양을 먹어도 배에 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흰 쌀밥 위주 식단은 이런 변화를 더 빠르게 가져옵니다. 그런데 식초 한 스푼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군것질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뱃살이 줄어드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줍니다. 셋째, 체력이 떨어져도 밥맛만은 놓칠 수 없는 어르신들입니다. 사실 잡곡밥이 몸에 좋다는 건 알지만 치아가 불편하거나 소화가 잘 안 돼서 흰쌀밥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밥에 식초를 넣는 방법은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잡곡밥의 장점을 어느 정도 보완해 주기 때문에 소화가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건강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응용 방법을 조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밥을 지을 때 식초만 넣어도 효과가 있지만 여기에 약간의 변화를 주면 더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초와 함께 콩 한 줌을 넣어 보세요. 콩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 속도를 늦추기 때문에 식초와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또한 밥알 사이에 섬유질이 더해져서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잡아줍니다. 또 다른 방법은 밥을 지을 때 김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작은 조각으로 넣는 것입니다. 해조류의 점성 있는 성분이 당 흡수를 늦춰주고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여기에 식초 한 스푼이 더해지면 혈당 관리와 영양 보완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혹시 밥을 지을 때가 아니라 이미 밥이 지어져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땐 식초를 활용한 소스를 곁들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간장에 식초와 다진 파, 깨소금을 섞어 밥에 살짝 뿌려 드셔보세요. 아주 간단한 양념이지만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고 맛도 깔끔합니다. 특히 여름철 입맛이 없을 때 좋은 방법입니다. 이쯤에서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은 경계성 당뇨 판정을 받고 식단을 바꿔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잡곡밥은 도저히 입에 맞지 않아 계속 흰쌀밥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건강 프로그램에서 밥에 식초를 넣는 방법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셨습니다.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 모두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밥맛이 나쁘지 않아 꾸준히 하실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만족스러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담을 들으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건강법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천하기 어렵고 귀찮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밥할 때 식초 한 스푼, 이건 사실상 습관화만 하면 되는 일이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위가 아주 예민하거나 위염이 심한 분들은 처음부터 많은 양을 넣지 마시고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장 질환이 있어 칼륨이나 나트륨 제한을 받는 분들은 식초 종류에 따라 함유 성분이 다를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 후 시도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기본적인 주의는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식초라면 어떤 종류든 다 쓸 수 있을까요? 시중에는 다양한 식초가 있습니다. 양조 식초, 현미 식초, 사과 식초, 포도 식초 등등. 기본적으로 어떤 식초를 쓰셔도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저가 합성 식초보다는 곡물이나 과일을 발효시킨 자연 발효 식초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맛도 부드럽고 건강 효과도 더 확실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정말 식초 한 스푼으로 뱃살이 빠질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단지 식초만으로 살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혈당이 안정되면 군것질 욕구가 줄고 과식이 줄어듭니다. 또 밥의 칼로리가 상대적으로 낮게 흡수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결국 살이 빠지는 건 이런 간접적인 효과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먹는 밥의 단 한 스푼의 변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핵심입니다. 여러분, 밥할 때 식초 한 스푼을 넣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와 뱃살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이제 감이 좀 오시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을 쓰더라도 어떻게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사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밥을 건강하게 지었다 하더라도 먹는 순서를 잘못하면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순서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입니다. 즉, 밥을 먼저 떠먹는 것이 아니라 채소 반찬을 먼저 드시는 겁니다. 샐러드나 나물, 김치 같은 것을 먼저 먹으면 섬유질이 장의 보호막을 형성해 줍니다. 이 보호막이 당 흡수를 늦추어 밥을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두 번째로 단백질입니다. 두부, 달걀, 생선, 고기 등 단백질 식품은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줍니다. 밥을 먹기 전에 단백질을 조금 챙겨 먹으면 이후에 먹는 밥의 흡수가 더 완만해집니다.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밥을 드시면
식초의 효과와 더불어 혈당 관리에 아주 좋은 시너지가 생깁니다. 세 번째로는 식사의 속도입니다. 급하게 먹으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천천히 씹어 먹으면서 위장이 포만감을 느낄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천천히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20% 이상 완만하게 오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밥에 식초 한 스푼을 넣고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마지막으로 밥을 천천히 드신다면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혈당 관리 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초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채소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채소의 섬유질은 혈당 흡수를 늦춥니다. 여기에 식초가 더해지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오이, 양배추, 시금치 같은 수분 많은 채소는 식초 무침으로 해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오이 무침, 양배추 샐러드, 시금치 초무침 같은 반찬은 식초를 자연스럽게 식단에 더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둘째는 콩류입니다. 콩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동시에 풍부하기 때문에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여기에 식초를 곁들여 콩조림을 만들거나 두부 요리에 식초, 간장을 활용하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셋째는 해산물입니다. 특히 생선이나 해산물 요리에 식초가 들어가면 비린내를 잡아주고 소화를 돕습니다. 고등어 조림에 식초를 살짝 넣으면 맛이 한층 깊어지고 혈당 관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예상해 봅니다. 그렇다면 밥을 지을 때 넣는 식초와 반찬에 곁들이는 식초 두 가지를 함께 해도 될까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밥에 넣는 식초는 양이 소량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반찬에 쓰이는 식초 역시 조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완화되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가지를 병행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은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아무리 밥에 식초를 넣어도 밤늦게 드시면 뱃살은 빠지지 않습니다. 저녁은 가능한 한 잠자기 4시간 전까지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밤에 밥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오래 높은 상태로 유지되어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그러니 저녁은 밥 양을 줄이고 대신 채소와 단백질을 중심으로 하되 밥은 식초 한 스푼의 힘을 빌려 드시면 됩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밥을 먹고 난 뒤 가볍게 10분에서 2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식초를 활용한 식사법과 식후 걷기 습관이 결합된다면 당뇨병 예방과 뱃살 관리에 거의 최적의 조합이 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당뇨병 환자들에게 식초 건강법을 권장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본 나가노현의 한 연구에서는 매일 소량의 식초를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복부 지방이 줄고 혈당 수치가 개선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식초는 세계적으로도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된 건강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정말 오래 할 수 있을까? 건강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좋은 방법이라도 금방 질려서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밥에 식초 넣는 방법은 전혀 번거롭지 않고 맛에도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밥할 때 식초 한 스푼, 여기에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는 식사 순서, 천천히 먹는 습관, 저녁은 가볍게, 식후에는 가볍게 걷기. 이 네 가지를 결합하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뱃살과 혈당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밥솥에 식초 한 스푼,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밥할 때 식초 한 스푼 넣는 방법이 단순한 민간요법 같지만 사실은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실제 연구 결과와 의학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식초의 효과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진행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 환자와 경계성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식초 섭취가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했습니다. 실험 결과 식사 직전에 식초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 상승폭이 무려 30% 가까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슐린 감수성도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곧 식초가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당을 다루는 능력 자체를 강화해 준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연구는 일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비만 경향이 있는 중년 남녀를 대상으로 12주 동안 매일 식초를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식초를 꾸준히 먹은 그룹은 평균 체중이 12kg 줄었고 복부 내장 지방 면적도 확실히 감소했습니다. 같은 생활을 했는데도 단지 식초를 더했을 뿐인데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아세트산의 역할입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은 소화효소의 작용을 늦추어 탄수화물이 당으로 전환되는 속도를 지연시킵니다. 이 과정 덕분에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지 않게 됩니다. 둘째, 근육과 관련된 효과입니다. 아세트산은 근육에 글리코겐이 저장되는 과정을 촉진합니다. 쉽게 말하면 밥을 먹고 난 뒤 그 에너지가 지방으로 가는 대신 근육 속 에너지 저장소로 들어가게 돕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뱃살 감소와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셋째, 장내 환경 개선입니다. 식초는 장내 유익균의 활동을 돕고 해로운 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건강한 장내 환경은 혈당 조절과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내 세균 균형이 깨지기 쉬운데 식초가 이를 보완해 준다는 점은 상당히 큰 장점입니다. 이쯤 되면 정말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방법이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실 겁니다. 그런데 식초의 활용법은 단순히 밥할 때 넣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식초물입니다.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식초 한 숟가락을 타서 마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관리뿐 아니라 아침 대사 촉진, 변비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위가 약한 분들은 반드시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샐러드 드레싱입니다. 올리브유와 식초를 1:1 비율로 섞고 소금과 후추, 허브를 약간 넣으면 훌륭한 건강 드레싱이 완성됩니다. 시중에 기름지고 달달한 드레싱 대신 이렇게 간단히 만든 드레싱을 쓰시면 혈당 관리와 체중 조절에 더없이 좋습니다. 셋째, 음료 활용입니다. 최근에는 사과 식초 음료가 건강 음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 제품은 설탕이 들어간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직접 사과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드시면 훨씬 건강하고 안전합니다. 넷째, 조리 응용입니다. 고기를 재울 때 식초를 조금 넣으면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기름진 맛이 줄어듭니다. 생선 조림이나 찜 요리에 식초를 살짝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밥뿐 아니라 다양한 요리에 식초를 활용하면 건강 효과를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식초는 어디까지나 보조적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밥에 넣는 식초 한 스푼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식단 전체가 불균형하거나 과식한다면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건강한 습관과 함께할 때 식초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여러분, 건강관리에서 가장 무서운 건 작은 방심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늦은 밤에 과식을 하고 운동을 미루고 채소를 거르는 습관이 쌓여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작은 실천이 쌓이면 건강은 놀라울 만큼 달라집니다. 식초 한 스푼은 바로 그 작은 실천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식초 한 스푼은 단순히 옛사람들의 지혜가 아니라 현대 과학으로도 충분히 설명되는 건강법이라는 사실을요.
오늘부터 밥할 때 그리고 일상 속 식단에서 식초를 조금 더 가까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밥할 때 단 한 스푼의 식초로 혈당을 낮추고 뱃살을 줄이는 생활 건강법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팝솥에 식초 한 스푼, 그 사소한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훨씬 더 가볍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일부터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마음먹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바로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매일 밥상 위에서 시작되니까요. 저희 건강동행 채널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와 건강한 삶을 위해 늘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작은 지혜,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릴 테니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이 늘 여러분 곁에 머물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